수술 성공하면 200억 드리겠습니다. 런던 왕립병원 응급실에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만이 차가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윌리엄 체이스, 46살의 이 남자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석유재벌이었습니다. 북해 유전 개발로 천문학적인 부를 쌓은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버지에 불과했어요. 그의 양복은 검은 연기와 재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그을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윌리엄이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와 함께 웃고 떠들던 쌍둥이 아들들이 지금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단과 라이언, 이제 겨우 12살인 이 소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밝은 성격의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형인 에단은 동생 라이언을 끔찍이 아끼는 든든한 형이었고 라이언은 형을 따라다니며 무엇이든 함께 하려는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형제는 평소처럼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아내를 일찍 여인 후로는 두 아들이 그의 전부였어요. 저녁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한 윌리엄을 맞이한 건 평소와 다름없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축구 시합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에단이 신나게 뛰어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나도 골 넣었어. 라이언도 지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윌리엄은 피곤함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에단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듯 이야기했고 라이언은 그 옆에서 형의 말에 끊임없이 맞장구를 쳤죠.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동물원 갈 수 있어? 에단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내일 하루 종일 함께 보내자. 윌리엄이 대답하자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을 재우고 윌리엄도 침실로 향했어요. 내일은 정말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밤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경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윌리엄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집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어요. 아이들. 윌리엄의 첫 번째 생각은 오직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급히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복도는 이미 불길과 연기로 가득했어요. 에단, 라이언, 윌리엄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깨어 있었지만 에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고 라이언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에단이 간신히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윌리엄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계단 쪽은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로는 2층 창문뿐이었어요. 윌리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에단아, 라이언아, 괜찮다. 아빠가 꼭 구해줄게 하지만 에단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니 높이가 상당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라이언을 창문 밖으로 내려보냈어요. 소방대원들이 아래에서 구조 매트를 펼치고 있었지만 라이언이 떨어지는 순간 윌리엄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라이언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지만 에단을 내려보내는 순간 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창문 위쪽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에단의 얼굴과 상체를 덮쳤습니다. 아,
에단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윌리엄도 그 순간 화상을 입었지만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에단을 품에 안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이미 에단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얼굴과 목 그리고 상체 곳곳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호흡도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윌리엄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에단은 의식을 잃었고 라이언도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에단의 경우 기도 화상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왕립병원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윌리엄에게는 2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에단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라이언은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빠, 형이 왜 이렇게 됐어? 아빠, 무서워. 라이언의 떨리는 목소리가 윌리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이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의료진들이 두 아이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CT 촬영,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윌리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화상을 입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들의 상태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어요. 존슨 박사, 이 병원 화상외과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윌리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체이스 씨,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그들이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을 때 윌리엄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검사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두 아이 모두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말만 들어도 윌리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에단 군의 경우 기도 화상이 심각하고 얼굴과 상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라이언 군도 등과 팔 부분에 광범위한 2도 화상이 있어요. 의학 용어들이 윌리엄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단 군은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수술을 해야 하고 두 아이 모두 화상 부위 절제 및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해요.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존슨 박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에단 군의 경우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10%도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윌리엄의 가슴을 찔렀어요. 10%라니 너무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수술해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존슨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고난도 수술은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제가 뭐든 할 수 있는데요. 윌리엄이 간절히 물었지만 존슨 박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환자분들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언론의 관심도 클 텐데. 실패하면 의료진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윌리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재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의료진들이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어요. 존슨 박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아이들이 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는 걸 이송 과정에서도 위험했고 다른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검사하고 수술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재력이 무의미했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윌리엄은 응급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간호사들, 레지던트들, 인턴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윌리엄이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이 수술 성공하면 200억 원 드리겠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멀리서 들리던 기계음들도,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어요. 의료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200억 원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어요. 아니,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윌리엄 체이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영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스코틀랜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해 유전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도박이 대성공을 거뒀어요. 지금은 유럽 최대 규모의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거대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있는 그의 저택은 궁전을 방불케 했고 세계 각지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던 윌리엄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 엘리자베스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때부터 윌리엄에게는 오직 두 아들만이 전부였어요. 에단과 라이언, 이 쌍둥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형인 에단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꼭 닮아서 윌리엄이 더욱 애지중지했어요. 라이언은 아버지의 성격을 쏙 빼닮은 씩씩하고 밝은 아이였고요. 윌리엄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였어요. 바쁜 사업 일정 중에도 아이들의 학교 행사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고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아버지를 무척 따랐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에단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윌리엄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중한 아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절규하는 윌리엄을 바라보던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200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 체이스 회장이라면 실패했을 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어. 의료진들의 걱정이 이어졌어요.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간호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에단 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기도 부종이 심해져서 호흡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존슨 박사가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윌리엄도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분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에단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80% 아래로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기도절 개수를 해야 합니다. 존슨 박사가 외쳤지만 다른 의사들은 머뭇거렸어요. 기도절 개술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성대 손상으로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었고 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단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질식사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존슨 박사가 직접 기도절 개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상으로 인한 부종 때문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목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기도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10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윌리엄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미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기계음들이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어요. 그때 라이언을 돌보던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체이스 씨, 라이언 군은 지금 안정된 상태예요. 의식도 또렷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말에 윌리엄은 조금이나마 안도했지만 여전히 에단이 걱정됐어요. 에단은 어떤가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윌리엄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집에 갔다면, 만약 화재 경보 시스템을 더 빨리 점검했다면, 만약 아이들 방에 더 안전한 탈출로를 만들어뒀다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오직 아이들이 살아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존슨 박사가 지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수술복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급히 일어나 다가갔어요. 우리 에단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기도절개술이 성공했어요. 윌리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존슨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에단 군은 얼굴과 목, 상체에 광범위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특히 기도 내부까지 화상을 입어서 호흡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라이언은 어떤가요? 라이언 군은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등과 팔 부분에 2도 화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넓은 범위의 피부 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윌리엄은 그나마 라이언이 괜찮다는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에단의 상태가 여전히 걱정됐어요. 그럼 에단이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즉시 대규모 수술이 필요합니다. 화상 부위 절제술과 피부 이식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호흡기 재건 수술도 필요해요. 게다가 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존슨 박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윌리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럼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존슨 박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10%도 채 안 됩니다. 특히 에단 군 같은 경우는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된 상태라서 수술 자체가 매우 위험해요. 설사 수술이 성공한다 해도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10%라는 숫자가 윌리엄의 가슴을 또다시 찔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존슨 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고난도 수술은 여러 분야 전문의들이 팀을 이뤄서 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선뜻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요? 제가 뭐든지 보상해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체이스 회장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시다 보니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의료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존슨 박사의 말에 윌리엄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오히려 아이들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 그래서 제가 200억 원을 제시한 거예요.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윌리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존슨 박사는 여전히 난색을 표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료진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했을 때의 책임입니다. 의료소송이나 사회적 비난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 모여있던 다른 의료진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화상외과의 윌슨 박사, 성형외과의 브라운 박사, 마취과의 데이비스 박사까지 이 병원에 내로라 하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체이스 회장님,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윌슨 박사가 말을 꺼냈어요. 너무 위험한 수술이에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로서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200억 원이라는 거액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브라운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하면 저희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데이비스 박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윌리엄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의 상태로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이송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고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고 치료진을 구성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윌리엄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의사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의사들의 거절이 계속되자 윌리엄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선생님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200억 원이 부족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윌리엄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응급실 안에서 또다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군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90에서 60까지 내려갔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존슨 박사가 급히 뛰어갔어요. 윌리엄도 따라가려 했지만 여전히 가족은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윌리엄이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었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에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도절개술 이후 잠시 안정되는 듯 했지만 이제는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화상으로 인한 체액 손실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상 부위에서 감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백혈구 수치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존슨 박사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화상 환자에게서 폐혈증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에단처럼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위험했어요. 항생제를 즉시 투여하세요. 그리고 수액 공급량을 늘려야 해요. 존슨 박사가 지시했지만 간호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대규모 수술을 통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라이언이 있는 병실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 부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차 화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도 화상으로 보였던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3도 화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라이언 군도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담당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등 부분 화상이 처음 진단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3도 화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에단뿐만 아니라 라이언까지 위험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복도에 모여있던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윌슨 박사가 다른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두 아이 모두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잖아. 젊은 레지던트 하나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윌슨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질 수 있나?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브라운 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대형 수술은 최소한 5명 이상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잖아. 그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건 어때? 데이비스 박사가 제안했지만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아이들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위험해. 특히 에단군은 언제 쇼크 상태에 빠질지 모르거든. 의료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윌리엄은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도 자신의 아이들을 살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의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뭘 더 해드려야 할까요? 윌리엄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윌슨 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체이스 회장님, 저희도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말씀인가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라운 박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기적을 바라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료진 중에 용기 있는 분이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이미 이 병원의 모든 주요 의료진들이 거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병원 원장인 앤더슨 박사가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의 이 노인은 40년 넘게 의료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체이스 회장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 병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원장까지 나서서 거절하는 걸 보니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윌리엄은 마지막으로 원장에게 간청했습니다.
원장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이 병원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지어드릴게요. 최첨단 장비도 모두 지원하고 연구비도 매년 100억 원씩 지원하겠어요. 하지만 앤더슨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의료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해요.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 회장님 같은 분의 자녀 수술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언론의 관심도 클 테고 의료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앤더슨 원장의 말에 윌리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제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권리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원장의 말에 윌리엄은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생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어요. 에단군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분당 50회까지 내려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존슨 박사가 다시 뛰어갔어요. 윌리엄도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또다시 막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심박수가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응급실 안에서는 에단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고요. 존슨 박사가 지시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에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윌리엄은 이런 응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 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들을 구할 수는 없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10분이 지나서야 에반의 심박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존슨 박사가 지친 모습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에단 군의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일한 방법은 즉시 대규모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존슨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뒤이어 나온 말이 윌리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이에요. 윌리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돈도 권력도 명성도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그때 라이언이 있는 병실에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라이언 군 화상 부위에서 출혈이 시작됐어요. 혈관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윌리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두 아들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체이스 회장님, 라이언 군도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상 부위 혈관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고 있어서 이대로 두면 출혈성 쇼크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악재였어요. 이제는 두 아들 모두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다시 한번 의료진들에게 매달렸어요. 선생님들 제발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두 아이 모두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윌슨 박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잖아요. 두 아이를 동시에 수술한다는 건 우리 의료진 전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브라운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두 명을 동시에라니 정말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실패 확률은 더욱 높아져요. 데이비스 박사까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윌리엄의 절망감은 이제 극에 달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300억도 드릴게요. 500억도 괜찮아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드릴게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앤더슨 원장이 윌리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윌리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해외의 유명한 병원들이나 전문의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윌리엄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의 상태로는 해외로 이송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응급실에서 또다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두 아이 모두 동시에 위험 신호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에단 군과 라이언 군 모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쇼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모든 의료진이 긴장했어요. 존슨 박사가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지만 이제는 응급처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치료, 즉 수술을 하지 않으면 두 아이 모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윌리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평생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돈과 권력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성이 아이들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복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윌리엄의 모습을 보던 간호사들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두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윌리엄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의료진들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정확히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억 원이 부족하다면 1000억 원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윌슨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돈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의료진의 안전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윌리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브라운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소송 위험이에요.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회장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영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 테고 그렇게 되면 저희 커리어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론 문제입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회장님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분이시잖아요. 만약 저희가 수술에 실패한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해요. 의료진 개인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예요. 윌리엄은 이런 걱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려 했어요. 의료소송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서약서를 쓸게요. 수술 결과가 어떻든 절대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약서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보증금을 걸게요. 윌리엄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수술비로 200억 원을 선지급하고 만약 제가 소송을 걸면 그 돈을 되돌려 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어요. 그래도 안전장치가 부족해 보여요. 윌슨 박사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럼 언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브라운 박사가 물었어요. 윌리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언론사들이 있어요. 가디언 타임즈, 런던 위클리, 비즈니스 헤럴드까지 주요 언론 3곳의 대주주거든요. 이 언론사들을 통해 오히려 선생님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비스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이 모든 언론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SNS 시대에는 개인들도 얼마든지 의료진을 비판할 수 있어요. 윌리엄은 이것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홍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여론을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악성 댓글이나 비판이 나온다면 법적 대응도 제가 모두 책임지겠어요. 그때 앤더슨 원장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어요. 병원 차원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우리 병원의 명성에도 타격이 있을 테고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윌리엄은 즉시 답했습니다. 병원에는 별도로 보상을 해드리겠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새로운 연구센터를 지어드릴게요. 최첨단 장비와 함께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앤더슨 원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윌리엄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화상치료 전문센터를 지어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50억 원씩 연구비도 지원하겠어요. 10년간 총 500억 원이죠. 이 제안에 의료진들이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었어요. 의학적 위험성이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특히 두 아이를 동시에 수술한다면 더욱 어려워져요. 그럼 한 명씩 따로 하면 안 되나요? 윌리엄이 물었어요. 존슨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한 명을 먼저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결국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진이 두 팀으로 나뉘어야 하거든요. 그럼 의료진을 더 많이 투입하면 되지 않나요? 윌리엄이 제안했어요. 브라운 박사가 답했습니다. 이미 이 병원의 모든 관련 전문의들이 여기 있어요. 더 많은 의사를 투입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의사들을 모셔오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의들을 찾아서 말이에요. 데이비스 박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다른 병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험한 수술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응급 상황이라서 충분한 준비 시간도 없고요. 그럼 해외에서 전문의를 모셔오는 건 어떨까요? 미국이나 독일에는 화상치료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윌슨 박사가 시간적 제약을 언급했어요. 해외에서 의사를 모셔온다 해도 최소 열의 시간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게다가 영국 의료법상 해외 의사들이 바로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임시 면허 발급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윌리엄은 이런 법적 문제도 해결하려 했어요. 제가 보건부 장관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임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볼게요. 하지만 앤더슨 원장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사 해외 전문의가 온다 해도 우리 병원 시설과 장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응급수술에서는 의료진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이에요. 윌리엄은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어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존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도박이죠. 무엇인가요? 뭐든지 해보겠어요. 윌리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수술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걸 각오하셔야 해요. 그래도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윌리엄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윌슨 박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의료진 전체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럼 지금 의논해 보시죠. 제발요, 선생님들. 윌리엄이 간청했어요. 의료진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시작했어요. 복도 한쪽에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춰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간간히 들리는 단어들로 미루어 보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브라운 박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들어보겠어요. 윌리엄이 즉시 답했어요. 수술 전에 완전한 면책 서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이 일을 공개하지 마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윌리엄이 동의했지만 데이비스 박사가 추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혹시 수술 중에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의료진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주세요. 가족의 개입은 일체 받지 않겠어요. 이것도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윌슨 박사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수술비 200억 원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연구센터 건립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작성해 주세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죠. 윌리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앤더슨 원장이 또 다른 우려를 표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수술이 실패한다면 정말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윌리엄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아이들을 잃는다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결과가 어떻든 감사할 거예요. 지금 다른 의사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데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윌리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의료진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존슨 박사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환자를 외면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일까요? 하지만 윌슨 박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 정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브라운 박사도 망설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그때 데이비스 박사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확실히 죽어요. 적어도 시도라도 해보는 게 의사로서의 도리 아닐까요? 이 말에 다른 의사들도 고민에 빠졌어요. 의학의 기본 원칙인 해를 끼치지 말라와 생명을 구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윌리엄은 이런 의료진들의 고민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선생님들, 저는 정말 간절해요.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이 아이들만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의료진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의료진들이 마지막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목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키가 작고 날씬한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지민 32살의 한국계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료진들 사이를 지나 윌리엄 앞으로 걸어왔어요. 다른 의사들보다 어려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젊은 의사를 바라보며 희망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지민은 런던 왕립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된 지 1년이 된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성형외과와 화상외과 분야에서 놀라운 실력을 인정받았거든요. 특히 화상 환자의 피부 재건술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바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에게 서지민은 여전히 신출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경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대형 사고의 응급수술은 베테랑 의사들도 꺼리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갓 레지던트를 마친 젊은 의사가 나서겠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지민 박사,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윌슨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지민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이 수술을 하겠다고 했어요. 존슨 박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지민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브라운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너무 어려. 이런 고난도 수술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시도할 수 있는 거야.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험이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경험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의지 말이에요. 데이비스 박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민, 내가 실패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타격이 와.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서지민은 이런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누워있는 두 아이의 생명이었어요. 선생님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지민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거절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윌리엄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필요 없어요. 서지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냥 살려야 할 생명일 뿐이에요. 이 말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젊은 한국인 여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의 반발은 즉시 시작됐어요. 윌슨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200억 원을 그냥 포기한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서지민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의 사명 말이에요. 존슨 박사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내가 실패하면 그 사명도 끝나는 거야. 다시는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서지민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더욱 놀랐어요.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브라운 박사가 다른 각도에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지민아, 내 부모님 생각은 해봤어? 한국에서 딸이 의사 되는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그런데 내가 실패해서 의사 생활이 끝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서지민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어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서지민은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서지민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지민은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구하는 의사 말이에요. 데이비스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이 수술은 정말 위험해. 서지민은 윌리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체이스 씨, 저는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윌리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젊은 의사의 진심이 마음 깊이 와 닿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다른 의료진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어요. 앤더슨 원장이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 박사,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세요. 원장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앤더슨 원장은 의자에 앉아 서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 자네가 무슨 생각인지 정말 모르겠어.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200억 원도 포기하면서 말이야. 서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저는 왜 의사가 되었을까요? 앤더슨 원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서지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쳐서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사는 수십 번의 수술을 했고 결국 저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도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기할 수 없어요. 저를 구해준 그 선생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앤더슨 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아.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시도는 해보는 거니까요. 서지민의 확신에 찬 답변에 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혼자서 할 생각인가? 이런 수술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혼자라도 할 거예요. 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최소한 마취과 의사와 간호팀은 필요하잖아. 그건 부탁드릴게요. 수술은 제가 하되 최소한의 도움만 받겠어요. 앤더슨 원장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은 40년 원장 생활에서 처음이었거든요. 젊은 의사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고 천문학적인 돈을 거절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원장실을 나온 서지민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 거센 반대였어요. 동료 의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말렸습니다. 지민아, 정말 다시 생각해봐. 윌슨 박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내가 실패하면 우리도 연관될 수밖에 없어. 존슨 박사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이 누군지도 생각해봐. 체이스 회장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야.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 서지민은 이런 우려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의사예요. 서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백만장자의 아들이든 노숙자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냥 살려야 할 생명일 뿐이에요. 브라운 박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우리도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어. 그럼 선생님들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서지민의 질문에 의사들이 당황했어요.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 아닌가요? 데이비스 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렇지만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어디 있어요? 의학은 원래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서지민의 말에 의사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때 간호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톰슨, 1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서 박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에밀리까지 왜 그래? 윌슨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환자를 돕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 아닌가요? 에밀리의 말에 다른 간호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간호사 제니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지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거든요. 윌슨 박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하지만 서지민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윌리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체이스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어요. 윌리엄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만 계시면 충분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때 젊은 레지던트 한 명이 망설이며 나섰어요. 마크 윌슨 박사의 조카였습니다. 서 박사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윌슨 박사가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마크, 너까지 왜 그래? 삼촌, 저희가 의사가 된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마크의 말에 윌슨 박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료진이 서지민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녀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베테랑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의료진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원장이 다시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하지만 서지민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원장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병원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어? 앤더슨 원장이 물었어요. 서지민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병원을 떠나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의사로 일하지 않겠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윌슨 박사가 물었어요. 성공하면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지민의 대답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이 젊은 한국인 여의사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때 윌리엄이 서지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돈이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서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윌리엄이 즉시 답했어요. 수술 중에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의료진의 판단만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겠어요. 윌리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아이들을 구해줄 의사를 만난 거였거든요. 드디어 수술이 결정되었어요. 서지민의 용기 있는 결단에 따라 런던 왕립병원에서는 전례 없는 응급수술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베테랑 의사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마취과의 데이비스 박사는 끝까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 박사, 정말 확신하는 거야? 데이비스 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마취 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하거든.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위험을 감수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더욱 신중하게 하겠어요. 데이비스 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수술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수술팀이 구성되기 시작했어요. 주치의는 서지민, 마취과는 데이비스 박사, 그리고 간호팀은 에밀리 톰슨을 중심으로 제니퍼와 로즈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젊은 레지던트 마크가 보조의로 들어갔어요. 비록 소수 정예였지만 모두 서지민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했던 윌슨 박사와 브라운 박사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기로 했어요. 존슨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심 걱정되기도 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거였죠.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두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지민은 최신 검사 결과들을 꼼꼼히 분석했어요. 에단의 경우 얼굴과 목 부위의 3도 화상이 심각했고 기도 내부까지 화상을 입어 호흡 기능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등과 팔 부분에 광범위한 2도 화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부위가 3도 화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즉시 수술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의료진이 부족했습니다. 서지민은 수술 순서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에단군을 먼저 하겠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한 쪽부터 하는 게 맞죠? 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단군의 기도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기도 재건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져요. 하지만 라이언은 어떻게 하죠? 에밀리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에단군 수술하는 동안 라이언군 상태가 악화되면 어떡해요? 서지민은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제니퍼와 로즈가 라이언군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에단군 수술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바로 라이언군으로 넘어갈게요. 수술실 준비가 완료됐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되고 각종 수술 도구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지민은 수술 가운을 입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말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로 두 아이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윌리엄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드디어 희망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환자인 에단이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12살 소년의 작은 몸이 큰 수술대 위에 놓이니 더욱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얼굴과 목 부분의 화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부종 때문에 얼굴 형태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마취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어요. 화상 환자의 마취는 특히 어려웠습니다. 기도 손상 때문에 기관 삽관이 어려울 수 있었고 화상으로 인한 체액 손실로 혈압 조절도 까다로웠거든요. 마취 중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도 부종이 예상보다 심해서 기관 삽관이 어려웠습니다.
목 부분 화상 때문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에밀리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어요. 90%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지민이 즉시 개입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녀는 화상외과 전문의답게 손상된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서지민의 손길은 정교했어요. 조심스럽게 기관 삽관을 시도했고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휴 데이비스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마취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서지민은 메스를 들고 에단의 목 부분을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으로 손상된 조직들을 제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살려야 할 조직이고 어디가 제거해야 할 조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네요. 마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지민은 침착하게 지혈을 진행했습니다. 화상 부위는 혈관 손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지혈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에단의 목 부분 괴사 조직 제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 재건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성공해야 에단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라이언이 있는 병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라이언 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제니퍼가 급히 수술실에 연락했습니다. 팔 부분 화상에서 출혈이 시작됐어요. 서지민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에단의 수술을 중단할 수도 없었고 라이언을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로즈 라이언 군한테 가서 응급 처치해줘 서지민이 지시했어요. 압박 지혈하고 수액 공급량 늘려줘. 내가 에단 군 수술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네, 알겠어요. 로즈가 급히 뛰어나갔어요. 에단의 수술이 계속되었어요. 기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손상된 기도를 제거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에단이 평생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지민의 집중력은 극에 달했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에단의 기도만 존재했습니다.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정확히 연결하고 조직을 조심스럽게 봉합했어요. 마크도 옆에서 완벽하게 보조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에단의 기도 재건이 완료되었어요. 테스트해 볼게요. 서지민이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통해 공기를 넣어보니 정상적으로 폐까지 도달했어요. 성공했어요. 마크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얼굴 부분 화상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의 상태도 확인해야 했어요. 로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이언 군 상태가 안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술이 필요해 보여요. 에단의 얼굴 화상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이 부분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단의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지민은 성형외과 전문의답게 미용적인 부분도 고려하면서 수술을 진행했어요. 괴사된 피부 조직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이식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얼굴 부분의 주요 혈관에서 갑작스럽게 대량 출혈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대량 출혈이에요. 에밀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혈압이 급락하고 있어요. 90에서 60까지 떨어졌어요. 수술실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험 많은 의사들도 당황하기 쉬운 응급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서지민은 침착했어요. 그녀는 출혈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대응했습니다. 클램프로 출혈 부위를 막고 동시에 지혈제를 사용했어요. 마크, 수액 공급 늘려줘. 에밀리, 혈액 준비해줘. 서지민의 지시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심박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데이비스 박사가 외쳤어요. 분당 90회에서 60회까지 내려갔어요. 에피네프린 준비하겠습니다. 서지민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아직 괜찮아요. 출혈만 멈추면 돼요. 그녀는 계속해서 지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서지민의 노력으로 출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고 나니 에단의 생체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휴, 정말 위험할 뻔했네. 마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지민도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첫 번째 큰 위기를 넘긴 거였어요. 에단의 얼굴 부분 수술이 계속되었어요. 다행히 더 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이식하고 미세하게 봉합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지민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3시간 반 만에 에단의 수술이 완료되었어요. 기도 재건과 얼굴 화상 치료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단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생체 징후도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성공했어요. 서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라이언의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에단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했고요. 에단을 회복실로 옮기고 이제 라이언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라이언의 상태는 에단보다는 양호했지만 그래도 광범위한 화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등과 팔 부분의 화상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라이언의 수술은 에단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기도 손상은 없었고 주로 피부 이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서지민은 지치지 않고 계속 집중했습니다. 수술 중에 윌리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단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라이언의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를 이식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지민의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하지만 라이언 수술 중에도 작은 위기가 있었어요. 이식한 피부가 제대로 혈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식한 피부가 괴사될 수 있었어요. 서지민은 즉시 미세혈관 재건술을 시행했어요. 현미경을 사용해서 작은 혈관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지민의 진가가 발휘되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있어요. 마크가 확인했습니다. 이식한 피부 색깔이 좋아지고 있어요. 서지민도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고비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라이언의 수술이 완료된 건 새벽 6시였어요. 총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서지민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서지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윌리엄이 감격해서 서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죠. 서지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중요해요.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긴 상황이었어요. 두 아이를 회복실로 옮기고 의료진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에밀리와 제니퍼, 마크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성취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마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도에서는 처음에 반대했던 의사들도 모여 있었어요. 윌슨 박사와 브라운 박사, 존슨 박사까지 모두 서지민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윌슨 박사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저 나이에 이런 수술을 해내다니. 브라운 박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네. 저 젊은 의사가 옳았어. 존슨 박사는 서지민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네. 하지만 서지민은 겸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며칠이 더 중요해요. 그녀는 두 아이의 회복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윌리엄은 회복실에서 두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습이 기적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살아있었어요. 서지민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런던의 새벽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긴 밤이었지만 결국 해낸 거였습니다.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긴 거죠. 하지만 서지민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라는 걸 수술 후 감염, 이식 피부의 생착,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 과정까지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에단과 라이언 모두 회복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학에서는 수술이 끝나는 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48시간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 제니퍼가 급히 서지민을 불렀어요. 서 박사님, 에단군 상태가 이상해요. 서지민은 깊은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회복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지민은 심상치 않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에단의 체온이 39도 5분까지 올라가 있었고 맥박도 분당 130회로 빨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수술 부위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서지민이 체온계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어요. 1시간 전부터 체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 수술 부위에서 약간의 분비물도 나오고 있어요. 서지민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상 수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에단처럼 광범위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감염이 생기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어요. 혈액 검사 긴급으로 시행해 주세요. 서지민이 지시했습니다.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수술 부위 분비물 배양 검사도 의뢰하고요. 제니퍼가 즉시 검사실에 연락했어요. 한편 라이언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등 부분 이식한 피부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혈류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식한 피부가 제대로 생착되지 않으면 괴사될 수 있었거든요. 로즈, 라이언 군 이식 부위 사진 찍어서 어제랑 비교해봐. 서지민이 지시했어요. 색깔 변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로즈가 즉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지민은 두 아이의 상태를 번갈아 확인하며 대응 방안을 세웠어요. 에단의 경우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했고 라이언은 이식 부위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에단 군에게 반코마이신 투여 시작하겠어요. 서지민이 결정했습니다. 용량은 체중에 맞춰서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4시간마다 체온 체크하고 혈압과 맥박도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약물 준비를 시작했어요. 라이언 군은 이식 부위 혈류 개선을 위해 헤파린 투여하겠어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해서 혈관 확장을 도와주세요. 로즈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에단의 체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의식도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제니퍼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3배예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매우 높아져 있어요. 서지민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항생제로 바꿔야겠어요. 서지민이 결정했습니다. 메로페넴과 반코마이신 병용 투여하겠어요. 그리고 수액 공급량도 늘려서 탈수 방지해야 해요.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윌리엄이 급히 달려왔어요. 에단이가 어떻게 됐나요? 새벽에 간호사가 심각하다고 연락해서. 윌리엄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겨우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거였습니다. 감염이 생겼어요. 서지민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화상 수술 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예요. 지금 강력한 항생제로 치료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서지민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밤새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윌리엄은 서지민의 말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의사를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라이언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식 부위 피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일부 부위에서는 괴사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라이언 군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지민이 윌리엄에게 설명했습니다.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피부 이식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윌리엄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두 아들 모두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지민의 밤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침대 사이를 오가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1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수술 부위를 관찰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에단의 체온은 계속 높은 상태였어요. 40도를 넘나들며 의식도 흐릿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폐혈성 쇼크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혈압이 90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제니퍼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서지민은 즉시 추가 조치를 취했어요. 승합제 투여 시작하겠어요. 도파민을 저용량부터 시작해 주세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에단의 상태는 최악에 달했어요.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소변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서지민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동료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존슨 박사,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에단 군 상태가 정말 심각해져서 전화를 받은 존슨 박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존슨 박사의 얼굴도 심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 에단을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더 집중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에단에게 더 강력한 생명 유지 장치들이 연결되었어요.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압 모니터, 신장 기능 보조 장치까지 모든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서지민은 중환자실에서 에단 곁을 지켰어요. 항생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간 동안 에단이 버텨줘야 했어요. 제발 버텨줘. 서지민이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라이언도 응급실로 이송되어 야간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괴사된 피부 부위가 더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브라운 박사가 자원해서 라이언의 응급수술을 맡았어요. 서지민은 에단을 지켜보면서도 라이언의 수술 상황을 계속 확인했어요. 두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니 한쪽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브라운 박사, 라이언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크게 문제없어 서지민이 조금 안도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에단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체온이 39도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니퍼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서지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은 어떤가요? 서지민이 물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0에서 60이에요. 승합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에단이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언의 응급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괴사된 부위를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했습니다. 브라운 박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보고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 이번엔 잘 생착될 것 같아. 서지민은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동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기꺼이 도와준 거였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브라운 박사님, 천만에. 우리가 동료잖아. 브라운 박사의 말에 서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윌리엄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사이를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지만 피곤함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의 생명이 또다시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괜찮아질까요? 윌리엄이 서지민에게 물었어요. 서지민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항생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라이언이 수술도 성공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이에요.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에단의 상태가 확실히 호전되었어요. 체온은 38도대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아빠, 에단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리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에단아, 아빠 여기 있어. 에단이 의식을 되찾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라이언도 수술 후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새로 이식한 피부의 혈류도 좋았고 감염 징후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두 번째 큰 고비를 넘긴 거였어요. 서지민은 벤치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40시간 넘게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들을 모두 넘겼으니까요. 에밀리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서 박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서지민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 고생했죠. 존슨 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민 정말 대단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관리하다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서지민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가장 큰 고비들은 넘긴 상황이었어요. 수술 직후 감염과 이식 부위 괴사라는 두 가지 큰 합병증을 모두 극복한 거였습니다. 이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았어요. 윌리엄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서지민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윌리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지민의 답변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병원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여의사가 이룬 기적에 모든 의료진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반대했던 베테랑 의사들이 더욱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앤더슨 원장도 서지민을 찾아왔어요. 지민,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 우리 병원의 자랑이야. 감사해요. 원장님. 서지민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회복만 남았어요. 며칠 더 지켜보면서 감염이 완전히 치료되고 이식 부위가 잘 생착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들은 모두 넘긴 상황이었어요. 서지민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런던의 새벽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였어요. 두 번째 큰 위기도 극복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넘긴 후 일주일이 지나자 두 아이의 상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라이언부터 회복 징후를 보였습니다. 재수술한 부위의 피부가 건강한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고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라이언아, 오늘 기분은 어때? 서지민이 아침 회진을 돌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아픈 게 덜해요. 라이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12살 소년다운 밝은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라이언의 수술 부위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새로 이식한 피부가 정말 잘 생착되고 있었습니다. 혈류도 좋고 감염 징후도 전혀 없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 이 속도라면 곧 물리치료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이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반면 에단의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었어요. 감염은 완전히 치료되었지만 기도재건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쉰 목소리였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에단아, 천천히 해도 돼. 서지민이 에단이 물을 마시는 걸 도와주며 말했어요. 기도 수술한 부위가 아직 부어 있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윌리엄은 매일 병원에서 하루 종일 보냈어요. 회사 일은 모두 부회장에게 맡기고 오직 아들들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에단이 회복이 더딘 것이 걱정되었지만 서지민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체이스 씨, 에단 군의 경우 수술이 더 복잡했어요. 서지민이 설명했습니다. 기도 제거는 정말 정교한 수술이거든요. 회복도 그만큼 더 오래 걸려요. 하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윌리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틀 후 라이언이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등 부분이 아팠지만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우와, 앉을 수 있어. 라이언이 신나하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라이언아. 윌리엄이 감격해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진 거야? 곧 집에 갈 수 있어? 라이언의 질문에 윌리엄은 서지민을 바라봤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서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진은 받아야 하지만 마리아 라이언이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한편 에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빠 라이언이 많이 좋아졌네. 에단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쉬긴 했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형도 곧 좋아질 거야. 라이언이 형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두 형제가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윌리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병원 전체가 두 아이의 회복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의사들도 이제는 서지민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서지민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지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내가 틀렸네. 아니에요, 선생님. 서지민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의료진이 도와주셨잖아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신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윌슨 박사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브라운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이언이 응급수술을 도와준 후로 서지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지민이 정말 특별한 의사인 것 같아. 실력도 뛰어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 존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앤더슨 원장도 서지민을 불러서 격려했어요. 지민,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이 정말 자랑스러워졌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말이야. 실제로 몇몇 의학 전문지에서 이 사례에 대해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지민은 언론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요. 홍보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원장이 서지민의 신중함에 더욱 감탄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라이언이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몇 걸음 걸었는데 이틀 후에는 혼자서도 병실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에밀리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라이언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에단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기도 부종이 많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편해졌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도 먹을 수 있었어요. 형, 이거 맛있어. 라이언이 에단에게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어요. 두 형제가 서로 돌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에단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어요. 서지민은 두 아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들이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리치료도 시작되었어요. 라이언은 등 부분 화상으로 인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았고 에단은 목 부분 수술로 인한 운동 제한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 마크 테일러는 두 아이의 적극적인 자세에 놀랐어요. 보통 이런 큰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움직이기를 무서워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아이들의 강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격려가 회복을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매일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나중에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서지민 선생님 덕분이에요. 윌리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서지민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이들이 강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함께 도와줬고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단의 목소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에단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윌리엄이 감격해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에단아, 정말 다행이다. 기도 재건 수술이 완전히 성공한 거였어요. 라이언도 에단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형, 목소리 완전 좋아졌네. 이제 같이 놀 수 있겠다. 두 형제가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지민은 두 아이의 최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기능 검사까지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제 정말 퇴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체이스 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서지민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윌리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이번 주말쯤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요. 윌리엄이 기쁘게 답했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지자 병원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어요. 간호사들은 두 아이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고 의사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에밀리 간호사가 서지민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멋진 일을 하셨어요. 저도 간호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니퍼와 로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마크 레지던트는 서지민을 롤모델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저도 선생님처럼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서지민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앤더슨 원장은 서지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민, 우리 병원의 화상외과 과장직을 맡아보지 않겠어? 자네 같은 의사가 있으면 병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서지민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후에 그런 자리를 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장이 서지민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언젠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드디어 퇴원 날이 되었어요. 라이언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었고 에단도 목소리와 삼키는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퇴원 전날 윌리엄이 서지민을 찾아왔어요. 선생님께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윌리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정말 기뻐요. 서지민이 답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의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윌리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서지민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정기 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많은 의료진이 모여서 두 아이를 배웅했어요. 에단과 라이언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3주 전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라이언이 서지민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에단도 조금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서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서지민이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꿈을 크게 가져. 여러분은 정말 강한 아이들이니까. 두 아이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리엄 가족이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서지민은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의사가 되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지민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런던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해낸 거였습니다.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아준 거였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윌리엄에게서였습니다. 선생님,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서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서지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볼 거였어요.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첫 정기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두 아들과 함께 런던 왕립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기분인지 몰라요. 검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에단과 라이언의 모습을 본 서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두 아이 모두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라이언은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에단도 목소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서지민 선생님, 라이언이 밝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축구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신이 났구나. 서지민이 라이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에단도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인사했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목소리 완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에단의 또렷한 목소리를 들으니 서지민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기능 검사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어요. 특히 에단의 기도 기능과 라이언의 피부 이식 부위 모두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서지민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완전히 정상이에요. 이제 특별한 주의사항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돼요. 윌리엄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치료가 모두 끝난 거죠? 네, 완전히 끝났어요. 서지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에 받으시면 돼요. 그것도 단순 확인차.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에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를 준비했다고. 서지민이 궁금해했어요. 라이언이 가방에서 손수 만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이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카드에는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서지민과 두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위에는 예쁜 글씨로 우리의 생명 은인 서지민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지민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에단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두 번째 엄마 같아요. 진짜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만 선생님이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서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고마워, 에단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선생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윌리엄이 서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서지민이 물었어요. 윌리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서요. 물론 돈으로는 이런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윌리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서지민이 사양했지만 윌리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의 화상 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지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미 한국의 몇몇 대학병원과 상의를 시작했어요. 매년 10억 원씩 지원해서 화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윌리엄의 계획을 들으니 서지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서지민 화상치료 희망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서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제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희망재단이나 아이들 희망재단 같은 이름이 좋겠어요. 윌리엄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의사의 참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선생님을 본받을 테니까요. 서지민이 망설였지만 윌리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에단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나중에 크면 그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처럼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이언도 맞장구 쳤어요. 저도요.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두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서지민이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 그럼 약속해 주세요. 에단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크면 선생님과 함께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기로요. 서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해. 그때까지 선생님도 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게. 두 아이가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윌리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돈이나 사업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서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윌리엄과 두 아이가 손을 흔들며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지민은 마음이 벅찼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윌리엄 체이스의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한국인 여의사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BBC와 가디언지에서 대서특필했어요. 기사에는 서지민이 200억 원을 거절하고 순수한 의사 정신으로 두 아이를 구한 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서지민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민아, 뉴스에서 봤어.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지민아, 아빠가 정말 기뻐.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자니 서지민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랐는데 이제야 정말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의과대학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서지민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며 특강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지민은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런던 왕립병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서지민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젊은 의사들은 서지민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고 베테랑 의사들도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윌슨 박사가 서지민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지민, 내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브라운 박사와 존슨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지민의 순수한 마음이 병원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앤더슨 원장은 서지민에게 공식적인 표창을 수여했어요. 병원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받는 최고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서지민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의료진이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한 달 후 윌리엄이 약속한 서지민 화상치료 희망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화상 환자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단이었습니다. 서지민도 자문의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재단 출범식에서 윌리엄이 말했어요. 이 재단은 한 명의 훌륭한 의사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지민 박사님이 보여주신 의사의 참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서지민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것만 기억한다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청중들이 감동받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서지민의 진심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6개월 후 에단과 라이언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기 검진이 아니라 서지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선생님, 에단이 흥겹게 말했어요. 저 의대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반에서 1등이에요. 라이언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간호대학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서지민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꿈을 이루면 정말 훌륭한 의료진이 될 거야.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윌리엄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바쁘게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윌리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서지민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지민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죽어가는 두 아이를 만났던 게 벅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훌륭한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에단에게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매일이 선물 같아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게요. 서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에다나,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 마음만 잃지 마. 선생님도 더 노력할게.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지민은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리라 다짐했어요. 언제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돈이나 다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그날 밤 서지민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에단과 라이언을 다시 만났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기뻤다. 특히 둘 다 의료진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니 의사로서 정말 보람차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야겠다.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런던 왕립병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지민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서지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녀가 구한 두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의사들이 세상 곳곳에서 비슷한 기적들을 만들어갈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서지민과 윌리엄 체이스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함께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윌리엄 체이스는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했지만 정작 그 돈에 움직인 의사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서지민이라는 젊은 의사의 순수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서지민이 보여준 진정한 의사의 모습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명예나 돈이 아니라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어린 시절 자신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꿈이 결국 두 아이의 생명을 살린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지민이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론의 관심이나 병원에서의 대우가 달라져도 여전히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이 진짜 의사다운 모습이었어요. 윌리엄 체이스의 변화도 정말 의미 있었죠. 처음에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사업가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까지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에단과 라이언 형제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자신들도 의료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키우게 된 거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런던 왕립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위험을 우려해서 반대했지만 서지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의사가 된 초심을 되찾게 되었잖아요. 윌슨 박사, 브라운 박사, 존슨 박사 모두 결국에는 서지민을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서지민은 200억 원을 거절했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값진 것들을 얻었어요. 두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 동료들의 존경,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했다는 성취감 말이에요.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도 배울 수 있었어요. 모든 의사들이 거절할 때도 서지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수술 중 위기가 와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생겼을 때도 밤새워가며 환자를 돌봤죠. 이런 끈기와 책임감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윌리엄에게는 모든 재산보다 두 아들이 더 소중했고 그 사랑이 결국 아이들을 구해낸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서지민 같은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서지민의 이야기는 멀리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과 마음가짐을 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사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의사들의 뛰어난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보여준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의료진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지민 선생님처럼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마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나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준 뿌듯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특히 의료진분들의 경험담이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험 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서지민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받으신 부분이 어디였는지도 알려주세요. 서지민이 돈을 거절하는 장면인지, 밤새워 환자를 돌보는 장면인지, 아니면 두 아이가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간호사분들의 이야기, 또는 다른 직업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로 준비해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지민 선생님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작은 도움 하나라도 충분해요. 그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지민 선생님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